그 아수라 끝나고 그 진짜 모든 한 번도 안 뺀 기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 내노라는 선배들이랑 안 어렵냐.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 할아버지랑 한 입을 덮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른들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에 비하면 다 애들이잖아. 그렇지. 신가은께도 뭐 2천만 아니냐 그거? 2천만 원을 할게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한데 한 600만 깎아버리니까 진짜 얘 만나면 정말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 엔간한 작품 회의를 다 들어가요. 정말 다 들어가요. 근데 저는 제가 궁 때 많이 절었는데 아직도 리딩 트라우마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리딩을 못해요. 궁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실시간으로 연기가 늘더라. 근데 그걸 관점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실시간으로 늘었다기보다 얼마나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으면 저 이거 녹화 시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렇죠. 사실은 제가 안녕하십니까, 정재영입니다.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요정식탁에 모신 분은 모델로 시작해서 배우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경력, 커리어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한번 되짚어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그래서 오늘 주지훈 씨 모시고 많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광고는 또 삼성입니다. 삼성의 영혼을 팔았냐? 뭐 이런 소리를 하시겠지만 이거는 조금 삼성이랑도 좀 얘기를 이전서부터 좀 했던 이야기고요. 많은 분들이 요정 레시피를 보면서, 요정 식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게스트와 등을 지냐? 그래서 삼성 비스포크와 함께 지금 보시는 인덕션 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요리를 하면 여러분과 제가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요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삼성 비스포크 인덕션 인피니트 라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가전제품을 좀 최첨단으로 쓴다는 건 그만큼 살림을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딱 디자인적으로 놀라운 건 광택이 없습니다. 무광택. 그래서 굉장히 시크해 보여요. 인덕션 주제. 왜 저번에도 말했지만 흰색 주방들이 많을 때 너무 서로 반짝거리면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나대지 않아서 주방에 쩍 붙어요. 너무 고급스럽니 표현이? 아마 인덕션을 쓰시는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크래치에 굉장히 취약한 경우가 많고, 뭐냐 하면 음식물이 많이 흐르거든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음식물이 흐르고 굳고, 근데 이게 인피니트 글라스라고 해서 일반 그 보통의 것들보다 스크래치가 1.5배 강화돼서, 자, 세정제를 놓고 이거 인덕션 긁는 거야. 근데 진짜 이거는 해봐야 되는 게, 의외로 인덕션에 이렇게 쓸 일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 지워졌습니다. 와, 놀라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표면에 그 흠집에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놨고, 제가 가장 주목하는 지점이 뭐냐면, 요리하다가 분명히 무기뇽이나 뭐 다른 거 만들 때 보통 여기서 요리한 다음에 밀어서 뭉근히 계속 끓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얘는 알아챈대. 불이 여기서 있다가 일로 가는 걸 알아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진짜 약간 대박이야.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인 것 같아. 자, 됐어. 근데 나 지금 소스 만들어야 돼. 그럼 이렇게 옮겨. 이동화구의 같은 열기를 원하십니까? OK만 누르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물 끓인 감지가 있어서 물이 너무 팔팔 끓을 경우 온도를 자동으로 또 낮춘대요. 진짜 AI 거죠. 여기 보이지? 그러니까 계속 끓고는 있는데 넘치지 않게 하는 거야. 물 끓임 감지 되자마자 딱 요 정도로만 끓어. 뭔가 AI가 내 등 뒤에서 도와주는 것 같은? 혼자 사는 분들에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될 만한 게 스캔쿡이라고 해서, 핸드폰에서 밀키트를 스캔을 하면 그 조리값을 이 인덕션에 입력이 돼서 거기에 맞게 딱 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좀 생각해주는 가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리기구의 발전은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은 또 두 가지나 이렇게 설명하게 됐습니다. 이번 제품은 비스포크 큐브 에어 인피니트 라인인데요. 왜 공청기를 여기 준비했냐면, 제가 반려견도 있고 반려동물 냄새들이 좀 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같이 사니까. 그런데 공청기가 있으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음식을 좀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나 좀 다리 아파서 앉을게. 자꾸 무빙을 한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기가 나쁜지는 잘 모르잖아. 근데 냄새가 나면 공기가 확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럴 때 굉장히 열일을 해주는. 조금 전에 아까 시작할 때 이게 빨간불이었다? 달걀, 제가 지금 요리 중에 지금 있으니까, 근데 제가 또 음식을 많이 하니까 음식 냄새가 남는 거가 저도 좀 싫어서 청정 필터가, 냄새 탄소 필터가 3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 또 우리가 공청회 놓을 때 가장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적인 부분. 이거 딱 보세요. 뭔가 너무 예뻐. 약간 간살 분위기. 잔간살. 그래서 뭔가 약간 도회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너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런 느낌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마음에 들었고, 또 방식이 우리가 보통 공기청정기가 한 방향이 많잖아요. 한 방향이면 사실 뭐 이거 내가 움직여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가 많은데, 이 4웨이 방식으로 앞 뒤에서 다 같이 환기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 뒤쪽 편은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손님 오는 날은 또 냄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냄새가 그 집의 첫 분위기거든. 그러면 향기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잡내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고충들을 기본적으로 잡아줄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인피니티 라인들이 다 AI 기능들이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그 기능만 설정해 놓으면 갑자기 내가 이걸 꺼놨어요. 꺼놨는데도 얘가 이렇게 공기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 바로 자기가 알아서 이 보통의 내 그 공기질을 미리 파악해 놨다가 자기가 알아서 정재영님 요 냄새 나면 딱 기분 나빠할 텐데 라고 딱, 그 부분들은 아주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예, 반려견들과 함께 있는 분들,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제품이 2개나 돼서, 하지만 뭐 저희도 얼마 안 되는 제작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 요리하러 가겠습니다. 왔어? 나 갈게. 지훈아. 안녕하십니까. 야, 너 의상 봐. 야, 안녕하십니까. 너 이렇게 세게 하고 왔어. 아니, 이쪽에서 세게 해달라고. 야, 진짜 모델 같다, 모델. 야, 워킹 한번 오랜만에 갔자. 워킹이요? 아니, 신발이라 했다가 없고. 오늘 우리 레오파드 맞췄네. 야, 진짜 역대급 등장인데? 날개를 못 구했어. 내가 너무 이 날개를 달고 이렇게 내가 너 요즘 뭐 하나 그러고 이렇게 필모 오늘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제정신이 아니던데? 왜요? 뭐 있었나? 야, 오늘 사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프로모션 없는 시기에 나와달라 보통 그랬잖아. 그래서 맞아요, 우리도 맞아요. 지금 이게 너 딴 거 프로모션 안 할 때 맞아요, 나온 맞아요. 거잖아. 네. 근데 더 정말 재밌는 건 내가 얘 뭐 하나 이렇게 봤는데, 아니 프로모션 안 하는 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올해 4개인가 5개를 까야 돼가지고 까는 게 뭐니? 오픈 을 해야 돼가지고 뭐 해야 되지? 지금 일단 집에 이 4월 10일에 나오고 또 얼마 전에 다 찍어놓은 또 조명가게 있어요. 강풀 작가님 거. 야, 그거 찍었어? 다 찍었어요 저는. 야, 너무 웃긴다 얘. 그때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그거 들어가지 않았었잖아. 그때가 딱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형이랑 그때 우연히 이렇게 같이 자리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다 찍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때 형 만나고 나서 한 얼마 안 있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에 보통 한 6개월이면 찍거든요 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찍었고, 그리고 하나 또 넷플릭스 거 중증외상센터라고, 그거 제가 다음 달부터 찍는 게 이제 뭐 정유미 씨랑 하는 TVN. 이건 뭐 신뢰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뭐 빚이 좀 있니? 대출은 없어요. 제 인생에 빚은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아니 대출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스케줄이 어떻게 그걸 어떻게 다 해? 저는 일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좀 가능하지 않은 스케줄인 거잖아. 그쵸. 근데 이게 배우들이 뭐 제가 배우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조금 그냥 라이트하게 얘기하면 제 인생 안에서 제가 바라본 시선 안에서는 크게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난 배우니까 연기만 딱 이러는 배우가 있고, 거기에 참여를 하는 배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왜 가능하냐면 대본을 받았는데 이거 내가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면 그냥 거절? 이런 게 아니라 만나요. 만나서 회의를 해요. 왜냐면 나는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매력을 느꼈는데 이러이러이런 부분이 제가 좀 저랑은 안 어울리거나 아니면 뭐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소화를 못할 것 같다. 근데 제가 대본을 보고 고민을 해서 이러이러한 걸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를 이제 여쭤보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면 그런 건 우리도 막 되게 열려 있다 생각이.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맞춰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어른이야. 내가 너 필모그래피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한 자랑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필모더라고. 그럴 수도 있죠. 너무 겁을 먹거나 아니면 너무 완벽주의자면은 또 형이 좀 완벽주의자여서 앨범 많이 안 내시잖아요. 정말 그런데 그 나만 이런가라고 봤더니 아니더라고. 좀 물어봤어. 너 영화계 쪽이나 그랬더니 너가 약간 영화계 엄치나 영화계 공무원 같은 느낌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를 너무 칭찬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기획사의 선배들이 얘를 너무 예뻐하더라고. 그쵸. 선배들이 너무 알고 있죠 제가. 네가 알아. 저는 저 같은 후배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 나는 이런 후배 하나 있으면 난 진짜 와. 예를 들어서 누가 그렇게 널 칭찬한 것 같아? 저요? 야 이거 먹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너무 좋네요. 저 지금 운동하고 잠깐만. 운동하고 왔는데 딱 브로콜리와 그러니까 단백질과 감사합니다. 누가 널 칭찬한 것 같아? 저요? 저와 작품을 했던 모든 선배? 여기 나왔던 우성이 형도 계시고 뭐 정우 형도 있을 거고 정민이 형도 계실 거고 희원이 형, 뭐 강풀 작가님도 저 좋아하실 것 같고. 맞아. 그죠? 그 다음에 또 후배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배우를 본받아라 라고 한다는 거지. 이건 창욱이 얘기였어. 창욱이가 너무 친하죠. 형처럼 일을 해야 된다. 창욱이는 저한테 그게 아니라 원래 걔도 일을 되게 좋아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배우고,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스타일이 다른 건데 시간이 유한하잖아요. 근데 이게 특히나 40이 넘어가면서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게 20대 때는 돌이켜보니까 그때 생각한 건 아니고, 근데 아마도 제 무의식에 그 게임하면 라이프 있잖아요. 생명. 그게 2개 있었어. 그러니까 A란 역할을 하면 이거를 30대에도 비슷하게 할 수 있고 40대 초반에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킹덤만 예를 들어도 킹덤 시즌 1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저한테 킹덤 1이 들어오면 쉽지 않아요. 세자 역할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대중분들과 모두가 제가 40이 넘은 한 20년 차 배우인 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어린 세자라는, 결혼 안 한 세자잖아요. 그러면 괴리감이 좀 생겨서 못했을 수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가 35이었으니까 아사모사하게 걸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40이 딱 30대 후반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되게 그냥 가벼운 비하인드인데, 이 다음 저 지금 4월에 찍는 TV 드라마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같이 일하는 식구들이랑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서 가볍게 이거 더 늦기 전에 로코 하나 하고 싶다. 저 궁 이후로 로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이 더 먹으면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말실수를 했던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일한다니까. 일을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뭐 한 3일 만에 뭘 잡아왔더라고. 감독님 만나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헤드락 걸려가지고 바로 들어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택할 수 있는 나의 나이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웬만하면 하는구나. 웬만하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 쪽 스타일의 얘기인데 왜냐면 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왜? 그냥 반대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 스타일을 우리가 뭐 비난하고 이런 게 그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외국 영화 이런 데서 영감을 받잖아요. 영화의 본거지니까. 근데 우리한테 소개되는 그들의 영화는 대부분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너무 훌륭한 필모를 갖고 있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뭐가 하나 이렇게 삐끗하면 너무 막 상처받고. 근데 그냥
그냥 네이버든 구글이든 내가 좋아하는 배우 이름만 딱 쳐보면 특히 외국 배우들은 필모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훌륭해서가 아니라 되게 많은 배우들이 뭐 예를 들면 맷 데이먼, 에단 호크 이렇게 이런 배우들도 연기자가 연기를 해야지 이런 마인드라 그 필모를 보면 이런 걸 찍었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들과 뭐 대화를 해본 적은 없으니까 안 친하니까. 쉽지 않고. 근데 아마도 어떤 용기가 있었겠죠. 그 대본이나 그 장르에서 요거는 나도 도전해보고 싶어 아니면 해보고 싶어라는 그 용기를 물론 거기는 또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이 근데 그런 걸 저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좀 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그런 비교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배우들이 조금 그 드라마를 찍는 방법이 우리나라랑 좀 다르잖아. 그들은 그 사무소에 속해 있으면서 끊임없이 정말 직업인으로서의 배우가 뭔지 월급으로 계산되는 데도 있고 아직도 나이가 있어도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 더 많은 캐릭터를 확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캐릭터를 해보는 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대. 근데 사실 정말 그렇잖아. 또 많은 역할들을 해 나가면서 그거 없이 그냥 성공할 수는 없잖아. 그 캐릭터를 만들어 나갈 때 약간 그런 쪽에 너는 어렸을 때부터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 그것도 있는데 사실 뭐 일본이랑 해외랑 비교하면 위험한 얘기인데. 왜? 아니 위험한 얘기가 아닌데 이걸 위험하게 느끼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건데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고 사실 왜냐면 저는 진짜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도 성공한 작품보다 성공하지 못한 작품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줬어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사실은 뭐 한두 작품 정도 이렇게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바람처럼 흐드러져 버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되게 많이 깔려 있는 거죠. 그 기저에네 사람들. 제가 인복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난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때 강풀이랑 만났을 때 그날 있었던 이야기가 사실은 막 작품에 대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랑 만나서 얘기하는 건 약간 좀 불편하진 않지만 조금 다른 상황일 수 있는데 얘가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그걸 너무 또 귀엽게 듣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막 조자조자 자기 얘기 많이 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즐거워해. 재밌어요. 대본을 보고 느낀 이야기를 풀 때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면 너는 거기에 대한 네가 생각한 캐릭터에 대해서 막 꽃을 피우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것 또한 저는 어릴 때도 지금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싸가지 없다고? 네, 뭐 데뷔 때, 모델 때부터. 무슨 말이냐면 감독이란 존재는 이 전체를 관장을 하고 있고 디렉션을 주고 나는 배우로서 여기서 그 얘기를 듣고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포지션에 있는 것이지 감독과 이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저도 선택적 비겁한 놈이에요. 저도 이래놓고 뭐 후배 누구 술 안 먹으면 어디 뭐 손가락이 부러졌나 봐 이러면서 필요할 때는 또 갖다 쓰긴 하지만 우리 성격이 약간 술 안 먹는 사람이 약간 뭐 억지로 먹이진 않지만 근데 뭐 한마디씩은 하는 거죠. 뭐 억지로 먹이진 않지만 근데 그것도 뭐랄까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약간 개그의 요소로 활용이 되는 거지.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것도 많이 당했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물음표가 되게 많았어요. 왜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막 저기 어디 호프집에서 맥주 마시고 있는데 내가 주인공 시켜줄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모든 일이라는 거는 서로가 원하고 원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뭔가 분위기가 내가 널 써준 것이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되게 저는 그냥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얘처럼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진짜 얘 만나면 정말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참을 하다갔거든? 너무 좋아해서 되게 배우들이 말이 없잖아요. 저는 앵간한 작품 회의를 다 들어가요. 정말 다 들어가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는 장소 헌팅 회의도 들어가요. 장소 헌팅 회의도 들어가요. 오해가 있다. 내가 뭘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조명을 써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봤는데 감독님 이거 어때요? 뭐 그래서 막 다 찍어놔요. 막 다 정리해놔요. 카트 이거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매니저들이 힘들어하잖아요. 회의 한 번씩 하면 10시간씩 하니까 막 스트레이트로
너 보니까 일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GQ 모델, 그러니까 모델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그러니까 메인 모델을 30번 했대. 이게 30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매달 어디선가 화보를 찍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GQ는 제 별명이 GQ맨이었어요. 왜냐면 GQ의 그 한 잡지에 화보가 3개가 실려요. 한국 화보가. 그러니까 어딘가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세 화보가 다 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 단독 12P, 하나는 단체 모델. 그래서 제가 그걸 1년 반인가를 그 모든 화보에 나왔어요. 전속 같은 거 아니었던 거예요. 전속이 없죠, GQ는. 그때 강지영 씨였니? 지영 누나였죠. 지금 편집장이죠. 지금이 편집장이니? 지영 씨가 그때 잡지의 힘은 지금과는 좀 다르지. 그럼요. 완전히 전성기여서. 그때 뭐 스마트폰도 없고 뭐. 그다음에 지영 씨가 너를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지영 누나가 저를 발탁했어요. 그래.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놀라했죠. 강지영이라는 에디터는 그냥 한국의 에디터들이 존경하는 에디터잖아요. 네. 패션에서 모델로서의 막 그렇게 얇고 키 크고 근데 얼굴은 좀 젠틀해 보이고 그런 왜 강지영 그 편집장이 좋아하던 패션 잡지의 남성상을 아마 그때 막 만들어 나왔을 때 네가 딱 맞았나 보다. 그건 진짜 그랬나 봐요. 운이죠 그냥. 네 전이 남진이가 네 전이니? 전이고요. 제가 모델 딱 데뷔할 때 동원 형이 방송으로 갔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 하여튼 너무 잘 나가서 강재영 편집장의 그 시선을 받으며 데뷔가 GQ 12P 이건 진짜 아무한테나 없는 기회잖아.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너무 어려서 제가 인복이 많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전에 제가 원래는 18에 데뷔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1년 반 정도를 이래저래 막 일을 못하고 막 소위 말하는 절구 있었어요. 전문 용어 너무 나오네. 근데 그런 시절에 제가 이제 화보도 막 한두 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막 옆에서 디렉션을 주는데 디렉션을 어떻게 줬냐면 저한테 빗자루를 하나 줬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때는 해리포터 없었지만 이렇게 해리포터처럼 이렇게 해봐라 이랬는데 약간 버벅 이랬는데 거기서 화이팅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번 달에 재영이는 그거 갖고 날라다니더라야. 근데 그걸 들은데 너무너무 창피하고 지금도 아찔한 게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몇백 장 찍잖아요. 아예 못 움직였어요 제가. 그냥 이러고 있었어. 난 너무 이해돼. 근데도 못 움직였어 내가.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막 난 이제 끝났구나 막 이랬는데 그렇게 운 좋게 지영 누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래서 어른 또는 대장 디렉터의 역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화보가 뭐였냐면 지영 누나가 뛰는 거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봉고에 포토그래퍼가 딱 앉아서 우리가 뛰면 차가 움직이면 포즈를 할 게 없잖아요. 그치. 저절로 뛰잖아요. 그치. 네. 쟤 괜찮은데 아마도 근데 내가 다음 컨셉이 이거니까 좀 부자연스럽겠지만 왜냐면 사람이 뛰는 건 뛸 수 있잖아요. 포착은 내가 하겠다니까. 저 그게 지금 초 단위로 기억이 나요. 처음에 했는데 잘 나왔다 이런 칭찬 한마디가 그 칭찬 한마디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뛰다가 저기도 한번 고개를 이렇게 돌려볼까? 이거를 되게 큰 맘 먹고 돌리고 괜히 인상도 써볼까? 이런 걸 했는데 이렇게 못 움직이던 제가 그때부터 그 당시에는 이거 팩트니까 남자 모델 중에 포즈가 제일 많은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우스운 포즈도 있었을 거고 막 약올림도 당했어요. 막 누나들이 막 제발 이상한 거야 막 이래도 같이 깔깔대고 해보고. 그치. 그러니까 참 좋은 선배, 좋은 어른의 역할이 그거는 수메르 문명 때부터 늘 중요한 것 같아요. 뭐의 문명서? 수메르 때부터 그 오래전부터. 이런 걸 치네. 그러면 연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 했던 거야? 지영 누나도 그렇고 포토그래퍼 누나들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나한테 그런 말 해줬었어요. 쟤는 배우 같아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 배우 같아가 저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모델할 때 나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든 거야. 보통 모델들이 이런 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찰칵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사람 관절은 한계가 있고 이 각도가 한계가 있는데 근데 알아서 찍어주겠지 해서 예를 들면 이런 물을 마시는 거를 찍으면 저 혼자 계속 이런 걸 했었어. 예를 들면 딱 이거야. 내가 지금 요정 식탁에 나와서 재영 형이 저기 라자냐를 가지러 가는 순간에 내가 물이 없네? 물 어딨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뭘 했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해서 서사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드는. 네, 막 공상하는 걸 얼핏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기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발전시키려고.
지훈아 여기다 따라 마셔도 돼. 아, 네. 이거 저거다. 이거 이번에 그 식기장 가서 사신 거. 이거 어저께인가 그저께 봤는데. 아, 형이 되게 스페셜하신 분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형보다 어린데도 제가 이 말을 하고요. 이 시대 때의 남자들은 이렇게 뭘 꾸미고 이러는 거가 약간 금기 시대에 있었어. 그렇지. 왜냐면 저 모델 처음 할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미용실을 가면 남자 한 명도 없어. 근데 모델은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 미용실 들어가면 사람 다 이상하게 쳐다봤었어 막. 너 몇 년인데 데뷔가? 2000년도 아니야? 2002년? 야 웃기네. 그때 얼마나 많았는데. 그거는 이제 오렌지족들은 그랬겠지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조금 그랬어요. 조금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다가 저 이거 녹화 시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쵸. 근데 저는 제가 궁 때 많이 절었는데 사실은 제가 봄의 알츠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KBS. 네, 겨울 동화 그 윤석호 감독님 거 봄의 알츠가 전국 오디션을 봤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갑자기 궁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디션도 안 봤는데. 그냥 이거 궁 하자. 근데 그때는 봄의 알츠가 제가 오디션 본 역할이 조연인지 주연인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주연이라고 해서 이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그쪽에서 우리도 확실하진 않니. 근데 그게 황인혜 감독이 너무 훌륭하시고 그거 주연이시면 그거 하셔라 이래서 간 거예요. 또 멋있네. 또 그 시절이 또 멋있는 건 또 이런 거였나 보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국 오디션을 가는데 전 어릴 때부터 잔머리가 좀 뛰어났어요. 그 제가 지금 여기 새치가 많거든요, 사실. 여기만 하면 잔머리래? 네, 요쪽이 잔머리, 요쪽이 잔머리가. 아씨. 근데 그때가 쉬리가 막 대한민국 최초로 막 100만을 넘어가고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혼자 잔머리가 딱 굴러가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에미 에비판이다. 저기 가면 그 수많은 애들이 그 에미 에비의 심정을 알아. 이걸 하겠다. 그 최민식 선배님 대사 있어요, 시리에서. 굶어 죽은 새끼 이놈마저 뜯어먹는 그 애비를 너는 본 적이 있어? 오디션을 보러 가면 모든 배우가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조연 연기를 준비해갖고 갔어요. 이정재영 나왔던 선물이란 영화에 권혜호 선생님이 양아치 매니저로 나와요. 약간 사기치려고. 저 혼자 그걸 준비해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가면 에버랜드 푸바 보듯이 줄을 서 있어요. 줄이 진짜 장난 아니야. 10명씩 들어가. 그럼 우리 밖에 다 서 있는 거야. 그러면 모두 다 배용준을 꿈꾸며. 다 서 있는데 거기 가잖아요. 파티션이 있는데도 귀가 아파 막. 그 애미의 심정아. 이거를 모든 사람이 한 300명이 하고 있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저 혼자 가서 그거를 한 거예요. 그거 제가 1등 했어요. 근데 경고하는데 입단속 못하면 네 신변 온전치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가 MBC에 갔을 때 내가 그 감독님 얘기를 봤거든. 황인래 감독님. 근데 얘는 어디 가서든 잘 될 아이기 때문에 얘를 놓치기 싫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면서. 그러기에는 너무 여기 네이비실이어가지고 너무 하드 트레이닝을. 무섭게 배웠니? 무서운 수준이 아니죠. 저는 아직도 리딩 트라우마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리딩을 못해요. 옛날 감독님 24살짜리가 전 연영과도 아니야, 전공도 아니야, 해본 적도 진짜 없어. 몰라. 네, 모르는데 갑자기 하재. 그 사실은 전 궁도 안 한다고 3주 동안 버티다가 욕먹고 한 거예요. 왜 하는데? 무섭잖아요. 너무 모르는. 네, 근데 갑자기 주인공인데 심지어 1번이잖아. 그래서 못한다고 이러다가 나중에 직접 전화 받고 막 그냥 믿고 따라오라고 해서 예, 이러고 어린 마음에 그 좀 이렇게 다독여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때 당시. 근데 저는 그것도 그 시대상이 다 반영이 돼 맞아. 있어요. 쪽 때문이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요즘처럼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그런 게 없었지. 그래서 뭐 그게 시대상이라 막 슬프진 않았지만 무서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서웠어? 일단 정서적 공포라는 게 있잖아요. 궁 리딩을 갔는데 그때 8부가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리딩을 8권을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거기에 막 김혜전 선생님, 이호전 선생님 뭐 정말 옛날에는 이 방 안에 한 150명 있어요. 막내 스태프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제가 첫 대사를 해요. 안녕? 이러면 근데 이거를 10시간 동안 제가 한 번 하는 대사마다 이게 근데 물론 도움이 됐죠. 그리고 그 시대상일 뿐이에요. 결국은 진짜 아버지처럼 저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셨지만 근데
그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분위기와 이 문화를.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막 식은땀이 그치. 와, 그 기억이 지금도 리딩을 못해요. 진짜로. 왜 예전에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했잖아. 왜 네가 예전 같았으면 뭐 네, 이런 네, 얘기 하잖아. 네. 그러니까 거의 연극계 네, 이야기처럼 거기 가서 선배님들 뭐 그렇게 네. 준비하고 하던 시대니까. 야, 근데 궁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실시간으로 연기가 늘더라. 아, 너무 감사한 표현이시죠. 그러니까 궁에서 맨 처음에 그러던 사람이 실시간으로 늘더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너 하나 도와주려고 다 준비가 돼 있던 거잖아. 근데 그걸 관점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실시간으로 늘었다기보다 얼마나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으면 그럼 얼마나 마이너스 시작을 했으면 조금 마이너스가 줄어들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이건 현대백화점에서 사온 거야. 관자 전복은 좀 확실히 현백이 푸드코트가 좋아요.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근데 아까 형이 해주신 그 브로콜리 참치 그 베이컨 샐러드 같은 거 있잖아요. 왜냐면 저도 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되게 좋아해요. 제가 모로코 촬영 4개월가 있으면 3일세끼 다 헤매기는 스타일인데, 사람들을 그래서 저는 조금 아는 게 이게 지금 딱 들어가는데 되게 강렬하잖아요. 사실 강렬한 맛을 내는 것도 어렵지만 아까 그것처럼 슴슴한데 맛을 내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 황인래 감독 궁에서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아수라로 이어질 때 사실은 아수라에서 어떤 변곡점이 일어난 것 같아. 나는 소년 같으면서 나쁜 남자로 갈 때 그 갈등들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서 진짜 악바리 같으면서도 절로 가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어떤 연민?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잘 드러난 것 같았거든. 너도 사실은 연기는 완전 다른 연기였잖아. 그러니까 노력도 많이 했었을 것 같아. 그냥 저의 지론이에요. 연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좋은 동료가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제가 선배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 능력치 이상이 나와요. 뭐 제가 준비하고 노력한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게 나와요. 무조건. 좋은 사람들이랑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형이 요리하시니까 요리로 따지면 재료 자체가 신선해 버리면 뭐 소금 후추면 끝나는 것처럼 제가 뭐 그 좋은 선배들이랑 일을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뭘 던져도 다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죠. 나는 이게 연기 경험이 없으니까 나 이걸로 따지면 그냥 예능으로 따질게. 그래, 뭘 던져도 뭘 던져도 되는. 그 아수라 끝나고 그 진짜 한 번도 안 뺀 기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 내노라는 선배들이랑 안 어렵냐.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 할아버지랑 한 입을 넣고 잤거든요. 근데 저는 어른들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에 비하면 다 애들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다들 좋은 사람들인데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도와주면 도와줬지. 내가 잘못되지 않았는데 내가 지각하지 않고 뭐 내가 내 거 준비 잘해왔는데 욕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기가 액션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 저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사실 연기는 리액션이에요. 액션이 없죠. 사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는 액션이 없는 거예요. 다 리액션이잖아요. 결국은 딱 태어난 순간부터 다 리액션이기 때문에. 근데 대본이 있으니까 제가 액션을 하고 리액션을 받지만 사실 전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서브텍스트를 만들어야 되고 컷은 여기서 시작하지만 제 캐릭터는 사실 내가 여기 온 관객에게 보이지 않는 이 과정이 있을 거고 결국은 리액션과 리액션인데 전 그런 걸 좋은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워서 그 훌륭한 배우들 나보다 나이 차이가 많은 선배라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근데 그냥 전 육성으로 지금 눈빛처럼 또. 전 육성을 얘기했어요. 형들 보고도. 아니 어디서 이걸 공짜로 배워요. 공짜가 아니죠. 제가 돈을 받으면서 배우는 거는. 그렇지. 내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암수살인인데 사투리가 너 부산 사람인 줄 알았어. 너 근데 내가 봤더니 강동구 암사동이라고. 그쵸. 신한주 씨 몇 대 손이야? 제가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실행민이신 거죠. 예. 그럼 6.25 때 오셔야죠. 지금 오시면 안 되죠. 실행민이세요, 실행민.
그래서 예. 그러면 그 암수살인 때는 어땠어? 네가 캐릭터에 심화 학습을 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 암수살인 때가 진짜 모든 게 행운이었던 게 김태현 감독님은 그 영화가 그 완전한 상업 영화는 처음이셨어요. 근데 나이가 그 전에 어떤 거야? 그 전에는 제가 그 단편은 잘 모르겠고 곽경택 감독님의 그 조연출이셨어요. 억수탕부터 되게 오래된 그 암살인이 곽경택 감독님이랑 김태현 감독님 시나리오 집필을 같이 하셨고, 근데 이런 게 운이라는 거죠. 왜냐면 곽경택 감독님이 자타공인 배우한테 사투리를 가르치는 1인자예요. 아 그래? 예. 제가 겪어봤더니 완전한 1인자. 또 김태현 감독님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몰라. 뉘앙스도 몰라. 예, 예. 뉘앙스도 몰라. 근데 곽경택 감독님이 딱 붙어서 저랑 한 3개월 정도를 한 매일 8시간씩을 이걸 한 다음에, 촬영이 만약에 아침 8시 콜이다. 그럼 저랑 곽경택 감독님만 1시간 일찍 가요, 현장을. 드라이 리허설 말고 풀 리허설로 해요, 100%로. 1시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촬영이 끝나요. 그럼 촬영이 끝나면 보통 저녁 먹으러 가잖아요. 저랑 곽경택 감독님 둘이 호텔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일 찍을 거를 둘이서 풀 컨디션으로 연기를 해요. 걱정됐던 거는 주지훈 씨 사투리예요. 주지훈 씨가 사투리 연기 한 게 처음이죠, 이 처음입니다. 촬영 전부터 저하고 이제 시간 잡아가지고 과외, 일일 과외로. 술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래서 우리 둘이 그걸 다 하고 나서 둘이 술을 먹어요. 곽경택 감독이랑 저랑. 둘이서 그냥 소주 한잔 먹고 뭐 이렇게 끝까지 했어요. 더 이상 안 가르쳐준다고. 아니라노. 뭘로 와 이래? 나머지는 형님이 풀어야지. 한 반반이에요. 저한테 부산 사람이 너 부산 사람이야? 아 정말 그랬어? 가 50%. 아 잘했어. 조금 부족하지만 잘했어. 오오오오오. 근데 전 상처받지 않아요. 왜 받지 않냐면 캐릭터 설정이 뭐냐면 영화엔 설명이 없어요. 감독님이 인터뷰 하시고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막 도박에 빠지고 막 알코올 중독이니까 기본적으로 말투가 어눌해요, 되게. 와, 그럼 이제 형님 웃기는 말동거리 하나 딱 다르다며. 심지어 밀양 출신이야. 아 미랑 너무 어렵다 네. 설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투리가 아사모사한 게 있는데 그거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감독님. 그래서 곽경택 감독님이 사투리 너 남의 거 따라와. 근데 누군가 너한테 사투리 부족하다는 얘기를 할 거야. 신경 쓰지 마. 이 캐릭터는 그게 맞아. 몰라도 돼 누가. 그래서 저도 오케이 갈게요. 근데 정말 사투리는 아주 작은 도구이잖아. 이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캐릭터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매개체 같은. 근데 나는 사실 보다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 표정, 그 말투. 사람을 죽이고 나면 정신이 확 더 맑아지요. 여태까지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한 약간 그 소름 끼침이 있었어. 암수살인은 되게 드물게 악인의 서사가 없잖아요. 뭐 해외는 그런 게 많은데 우리는 악인한테도 좀 서사를 부여해줘요, 드라마를. 얘가 왜 이렇게 그렇죠, 연민에 갖게. 네. 근데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맵 지도 자체가 무섭게 관객이 느낄 때, 왜냐면 동정할 거리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처럼. 근데 진짜 사이코패스잖아. 네. 나는 그냥 감히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사이코패스 영화 중에 우리가 흔히 뭐 한니발 뭐 이런 예를 드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무섭게 다가온 게 암수살인이었던 것 같아. 좀 직접적이니까.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진짜 진심인데 윤석 선배가 계시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저도 처음에 이런 역할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를 스스로를 못 믿으니까 하다가 윤석 선배가 딱 하는 순간 네가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아 참. 사람을 7이나 죽인. 아직 안 끝났잖아. 앉아라. 야이씨. 그냥 내가 120%를 던져도 부족하다,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우리 세대만 아는 거야. 손오공이 무거운 갑옷 벗는 느낌 있잖아요. 이걸 벗어도 되는구나. 저기는 끄떡없는 산이 하나 있다. 맞아. 그러니까 되게 평온하고 네. 다 받을 것처럼. 그럼요. 네. 근데 막 거기서 나는 되게 다시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너 잡히는 건거되는 장면 있잖아. 거기가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살벌한 거야. 마지막 호송차에 이렇게 멍하니. 근데 그게 너의 짝눈이 그때 보이더라. 제가 그걸로 덕을 많이 봤어요. 아수라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박찬호 감독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연기로 표현하기 힘든데 예를 들면 얘가 어떤 감정일 때는 이쪽을 잡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런 것도 운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것도 운이잖아요. 감사해야 돼. 그러고 나서
신과 함께. 신과 함께도 뭐 2천만 아니냐 그거? 2천만 원을 할게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한데 왜 3천만이야? 아니 한 600만 깎아버리니까 600만 하기도 힘든데 600만 깎아버리시면은 또 이게 또 김영하 감독님이랑 정우 형이 섭섭할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은데 근데 보면 다 연결이 돼 있네. 그렇게 한번 작업했던 사람들이 너랑 작업하고 싶어 하나 봐. 제가 볼 땐 다 비슷한 종족들이에요. 리액션을 서로 같이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란 걸 느끼는 사람들인가? 이거 뭐 시선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누가 잘났고 못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공작과 신과 함께는 장르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지. 이거 제가 그냥 재밌는 얘기를 풀어드릴게요. 그냥 완전 웃기고 제가 만약에 신과 함께처럼 좀 관객 되게 친화적이잖아요. 맞지. 그런 작품을 찍으면 스릴러나 뭐 공포나 오컬트나 이런 거 하는 어떤 분들은 개그로 배우들한테 야 그건 그냥 가서 뭐 놀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쪽 사람들은 반대로 스릴러나 이런 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거 그냥 가서 인상 쓰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지훈이에 대해서 막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되게 심각한 배우, 네, 네. 그다음에 막 웃긴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되게 웃긴 배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약간 이제 믿고 보는 배우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 밉보이는 배우요? 믿고 보는 왜 이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뭐 이렇게 약간 시리어스한 거 해도 사람들이 가감해서 봐주는 연기를 한다는 것 되게 신뢰가 가는 배우일 것 같거든. 저는 그거는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고 저는 제 나름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삶이 좀 편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뭐야, 나 좀 알려주라.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직업마다 다르고 생각마다 다 다른 건데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너무 부어. 뭐 얼굴이 너무 이래서 막 이래. 근데 생각해 보세요. 레버넌트에서 디카프리오를 못생겼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모델로 나와. 역할이. 그리고 이 작품은 너무너무 막 멋진 남자 역할이야. 그러면 준비를 해야죠. 근데 군인 역할을 하는데 왜 준비를 하냐고. 군인에 맞는 준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후배가 형은 잘생겨서 그래요, 그러면 어떡할래? 제가 이거 우리 너무 이 녹화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땡땡이에 이런 레오파드를 입어도 어울리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지금 세상 좋아져서 미남이란 소리를 듣는 거지. 아시잖아요. 우리 때 미남은 정우성, 장동건, 원빈, 고수야. 무슨 소리야. 나 궁 때도 내가 궁을 왜 거절했는데 사실은 뭐 꽃미남 이래서 무슨 소리야 해서 제가 그때 싸이월드 왜 폐쇄했는지 아세요? 왜? 제 거기 싸이월드에 저기 귀농의 아들처럼 생기신 분 우리의 왕자님을 왕치지 말아주세요 폐쇄시켰어. 그래서 왜냐면 내가 봐도 내가 꽃미남이 아닌데. 야, 네가 꽃미남이 아니었다고? 지금 시대는 그렇게 표현을 해주죠.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형 아시잖아요. 근데 형 베이시스트 때 되게 잘생겼는데. 지금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야. 난 그때 이미지가 너무 달라서. 그때는 사실 인물의 시대가 아니었어, 나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대가 지금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꽃미남이지. 잘생긴 걸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기준이 너무 높았던 거지. 내 말이. 이 얼굴이 잘생겼으면 그냥 바로 뭐 탤런트로 데뷔를 했겠지 내가. 사실은 이제 모델 출신 연기자라고 했을 때 동원이 맞아요. 네가 네. 정말 꾸준히 이 길을 너무너무 열심히 간 거야. 이게 좀 위험하다. 동원이 형은 잘생겼어요. 같이 엮으시면 동원이 형은 잘생겼어. 동원이 형은 그러니까. 잘생겼고 저는 시대가 좀 이렇게 도와준 느낌이고 동원이 형은 그냥 잘생겼어. 좀 놀랍지? 이건 라자니아를 준비해줬어. 처음 만들어본 라자니아. 어마어마하게 크리스피해 보이는 게 한번 먹어봐봐. 어떠니? 맛있어. 진짜로. 잘 익거나 덜 익거나 했던 거 뭐 있어? 아니 되게 잘 익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좀 본인이 만드셔놓고 감탄스럽죠? 야, 근데 OTT의 왕자가 너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OTT를 제일 먼저 했던. 진짜 국내 1호죠. 그치? 네. 그게 두나랑 너잖아. 맞아요. 근데 사실 좀 놀랬어. 그 규모에 놀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일단 도포를 읽고 나면 무조건 성공하나 봐.
아니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치? 너 들었니? 네, 제가 들었어요. 근데 킹덤에서 보여준 사극인데 이 경쾌함, 이 좀비 영화인데 이 트렌드하고 막 너무 재밌게 본. 그래서 아마 넷플릭스가 성공했다는 소리도 있었어. 거기까지는 제가 좀 저는 야, 가자. 야, 말을 아낄게요. 하여튼 킹덤은 좀 영화적이며 뭔가 새로운 장르 같았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김은희 작가님도 영화 시나리오를 쓰셨고 김성호 감독님 너무 훌륭한 감독님이시고 두 분이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친하세요. 장항준 감독님이나 그래서 그 두 분이 참 합이 잘 맞아서 어떻게 보면 장르가 다를 수 있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떤 하이브리드 같은 걸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나와서 영화적이냐 드라마적이냐보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나눠요. 영화, 드라마, 시리즈를 나눠요. 왜냐면 하이브리드잖아요. 영화 감독과 영화팀과 드라마 작가님과 맞아, 이렇게 맞아, 모이는 맞아, 것들을 맞아. 저는 새로운 장르라고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킹덤은 그런 면에서 새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서사가 되게 새로웠어. 네. 그리고 그걸 풀어가는 방식들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장점들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객을 설득시키기 쉬운 상황들을 김성호 감독님이 그거를 보여주면서도 굉장히 메타포적인 은유적인 표현들을 하면서 두 장점을 되게 잘 살리셨던 것 같고 그 영화적인 메타포와 드라마적인 그런 직접적인 거의 비교가 어떤 게 있을까? 기본적으로 드라마는 되게 다이렉트해요. 영화는 기본적으로 은유적이고요. 그 이유는 저는 시스템이라 생각해요. 요즘은 드라마가 사전 제작이 좀 흔해졌잖아요. 맞지. 근데 옛날도 아니야. 10년도 안 됐어요. 사전 됐지. 제작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무서워했지. 예. 다들. 그러다 보니까 대본이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오늘 여기 이 공간을 우리가 렌트를 했다고 쳐봐요. 우리 이 내용의 저 각도는 빛이 좀 부족해 라고 하면 천장을 좀 뚫어서 빛을 보강을 해주든가 그럴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그럴 시간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면 본능적으로 쉽게 말하면 앉아서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덜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너무 시간 예. 세팅 다시 해야 되고 예. 조명 바꿔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걸 대사로 해야 돼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직접적일 수밖에 없어요. 드라마를 따지면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형, 그 타바스코 소스 좀 주세요. 그럼 이래요. 타바스코 소스 필요하니? 근데 영화는 2시간짜리 한 100쪽 정도의 100신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식의 표현을 할까를 고민을 할 시간이 있는 거죠. 씬에 대한 예, 시간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드라마가 조금 더 소설 같고 영화는 좀 더 시 같죠. 함축적이고. 예, 함축적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사실 뭐 이야기가 길게 왔지만 네가 지금 OTT를 연 사람이야. 그다음에 또 다른 시너지를 냈고 많은 사람들을 OTT로 끌어들였어. 근데 지금 이번에는 지배종이라는 걸로 갔어. 이번 작품은 뭐야? 비밀의 숲을 했던 이수연 작가님이 계시고 또 효주 씨도 계시고 희준이 형, 뭐 배우들 뭐 무생이 형, 뭐 또 한국에서 제일 빛나는 배우 김상호. 뭐 미친 거 아니야? 되게 친한 상호 선배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머리 약 올리는 건 너밖에 없어 이 새끼야. 왜냐 킹덤 때부터 되게 우리는 같이 했으니까. 탄탄하네. 네, 그래서 또 기본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페이크 고기를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복지부터 해서 뭐 지금 환경 문제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고기 이런 단백질 이런 것들을 생성해낼 수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시선들을 담아서 좀 시의성이 있어요. 하지만 시의성이 있다면 어려울 것 같잖아요. 액션이 막 우리 막 차 때려 부시고 막 기관총 쏘고 막 장난 아니에요. 돈 많이 들었구나. 많이 들었어요. 지배종이라 되게 첨예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또 되게 즐거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OTT 방자니까 되게 잘 되겠지. 잘 돼야죠. 근데 분명히 저는 이 작품을 보시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관객에게 완전히 친화적인 작품도 필요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공감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공감. 지배종. 그냥 하우스벨이라고 생각하시면 외우기 쉬워요. 지배종. 라고 생각하시면 외우기 쉬우세요. 나 사실은 선배 만난 것처럼 오늘 되게 자극적이었던 게 얘가 살고 있는 인생이 나보다 훨씬 어른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나는 사실 더 많이 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너의 꿈 뭐니? 저는 꿈? 이게 꿈인가?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한 40 넘어가면서 돌아보니까 유혹이 많더라고요. 유혹이 어떤 유혹? 근데 예를 들면 저는 한식을 좋아한다고 쳐보자고요. 아, 나는 한식이 좋아. 면 되잖아요. 그럼. 근데 내가 볼 때 나보다 너무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막 이런 프렌치 이탈리안을 먹으면 꼭 저걸 먹어야 될 것 같고 저걸 먹어야만 훌륭할 것 같고 그런 유혹이 엄청 많아요. 그게 배우가 아니라 그냥 인생을 한 명의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타인한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잘 해가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A를 좋아하는데 모두가 B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도. 이제 속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건 너무 중요해. 네. 속지 말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너무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다시 보자. 네. 그럼요. 바로 집 앞에 있는 거. 아니 다시 보자가 그런 유혹이 있다라고 다시 보자. 산불 보듯이 우리가 다시 보자. 근데 막 되게 멋지게 다 깨달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너무 흔들려요. 그래서 너무 유혹이. 흔들려. 야, 그래서 유혹이야.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냐고 얘 필모만 봐도. 근데 그걸 정말 좋아하고 믿어주는 많은 사람들이 너란 사람을 너무너무 기대할 거야.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너무 고맙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정말. 나도 약간 같은 그렇죠. 브랜드인 것 네, 같은데 이거와 이게 있으면 이 숲에 있으면 약간 안 보였었을 것 같아. 표범과 설표 같은 느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자 주지훈 신발을 신는다. 썸네일. 2m. 야 봐봐. 근데 선배님 정말 뿌옇게 입고 글로우니 5월이야. 정말 화려하게. 야, 재영이 형이 나한테 처음으로 콜이 왔어. 오랜만에. 화려하게 입고 왔는데. 근데 선배님 그렇게 왜 이게 2m 뭐지 그러면? 형, 저 이거 신으면 2m예요. 로우랑 우리 이거 신으면 2m 넘잖아, 알지? 내가 재영이 화려하게 입고 와달라 그래가지고 아바타. 하이힐을 신고 왔다. 너 하이힐 영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성호 선배님. 너 영어를 많이 모르는구나. 정말 친구네. 형님, 네, 전화드리겠습니다. 알람 소머치. 귀여워. 안녕. 야, 나 이렇게 막 잡아도 되니? 야, 너 오늘 놀아야 되겠다. 야, 오늘 고핑강 갑니다. 정도 가니? 밥 먹었어요. 길동 먹었습니다. 그래 가겠습니다. 안녕. 네, 전화드릴게요. 안녕. People got their eyes on you.